자, 오늘은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해서 이미 실습을 계속 해왔던 거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뉴로메저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주간주간 얘기를 할게요. 오늘 과제가 뭐냐면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에 사용할 수 있는 형체가 어떤 형체고 그 형체 중에서 어떤 항목이 사용되는가 이건데, 자, 지금 여기 아이콘을 쭉 표시했는데 이게 어떤 형체인지는 다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요거 뭐예요? 요거 점이죠. 요거는 원, 요거는 구, 요거는 관계를 맺어서 원통과 평면의 관계를 맺어서 구한 점이고요. 요거는 직선, 요거는 타원, 요거는 슬롯이에요. 요건 사각이고 요거는 원형이고, 요거는 평면, 요거는 중면. 근데 중면하고 평면은 이건 같은 얘기예요. 단지 평면은 프로빙을 해서 구한 거고, 중면은 프로빙한 두 면을 이용해서 구한 거다.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원통, 요거는 단차 원통이죠.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단지 하나는 지름이 같은 원통이고 또 하나는 지름이 서로 다른 두 원통을 조합해서 만든 원통이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원뿔, 요거는 원환체, 요걸 도나스라고 얘기해요. 도나스. 요거는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 근데 여기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지금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점하면은 보통 좌표 하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점은 대부분 이거는 3차원이야. XYZ 공간상의 점이라는 거죠. 직선도 우리가 프로빙에서 한 직선은 2차원인데 이런 관계를 맺어서 만든 직선은 이거는 3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로빙해서 측정한 요소하고 관계나 되구름에 의해서 이제 계산된 요소는 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토의사항에서 모든 측정에서 공간정렬은 반드시 제1차 데이텀이 되는가, 평면회전은 제2차 데이텀이 되는가, 원점 지정은 제3차 데이텀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질문은 아니에요.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 이것은 반드시 1차 데이텀인가, 평면회전에 사용된 형체, 이것은 반드시 2차 데이텀인가, 원점 지정에 사용된 형체, 이것은 반드시 3차 데이텀인가. 이게 정확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발표 쭉 했죠? 평면, 원통, 원뿔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평면 회전에 사용된 형체는 공간정렬,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 플러스 직선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원점 지정에는 모든 형체, 모든 형체인데
우리는 주로 점하고 원을 사용했죠. 여기에서는 평면회전은 주로 직선을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공간정렬 하면 평면, 원통, 원뿔, 그죠? 그 다음에 평면회전 하면 직선, 원점 지정하면 점, 원,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한 것들 위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점 지정은 모든 형체가 다 쓰이고, 평면회전은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 플러스 직선,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축각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평면 회전에 사용된 요소의 특성은 축각이 한 개 이상, 직선도 가능하지만 원통, 원뿔 이런 것도 축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원점 지정은 좌표를 가지고 있는 요소, 모든 요소는 다 좌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하고 우리가 자유도 구속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평면, 직선, 점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공간정렬에서는 Rx, ry, tz 이렇게 구속을 했죠. 평면회전에서는 rz하고 ty, 점에서는 tx, 평면, 직선, 점.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회전운동 구속한 거죠. 얘는 병진운동 구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각각이 다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을 구속한 거야. 그래서 이 병진운동에 해당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원점 지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공간정렬 플러스 원점 지정, 평면회전 플러스 원점 지정, 그 다음에 원점 지정,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측정을 할 때는 대부분이 공간정렬 한데 원점 지정을 같이 하게 도면이 이렇게 이제 규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공간정렬하고 원점 지정을 합쳐놓은 거를 그냥 공간정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누르메저에서. 그 다음에 평면회전을 한 이 지점에다가 대부분 원점 지정을 해. 그러다 보니까 원점 지정을 포함해서 그냥 평면회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공간정렬 플러스 원점 지정, 평면회전 플러스 원점 지정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 정렬 회전, 이 얘기는 회전 구속, 얘는 병진운동 구속, 이런 개념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뉴로매저를 쓰면 하다 보면 평면회전 옵션이 있어. 그 평면회전 옵션을 선택을 해놓으면 평면회전 한 다음에 원점 지정 할 건가 안 할 건가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원점 지정을 하겠다는 걸 기본으로 놓고 사용을 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각 형체를 측정할 때 이 형체에서 자유도 구속에 사용되는 항목이 어떤 건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원을 측정하면 좌표, 지름, 또 원뿔을 측정하면 뭐 축각, 지름, 각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유도 구속에서는 딱 두 가지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항목만. 뭐냐면 좌표하고 축각.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제 감이 딱 오죠. 좌표는 무슨 구속? 병진운동 구속. 병진운동 구속. 축각은 회전운동 구속. 나머지 이제 지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 쓰이는 거고, 자유도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구속이다. 그럼 좌표하고 축각, 이 항목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측정하면 좌표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직선은 좌표 하나, 축각 하나. 원은 좌표 두 개, 타원은 좌표 두 개, 축각 하나. 슬롯 좌표 두 개, 축각 하나. 평면은 좌표 하나, 축각 두 개. 구는 좌표 세 개, 축각 없고, 원통은 저 좌표 두 개, 축각 두 개. 원뿔은 좌표 세 개, 축각 두 개. 원환체는 좌표 세 개, 축각 두 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사용한 데는 이렇게 1차원, 2차원, 3차원 요소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빙에서 측정한 형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1차원, 2차원 이런 형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제품도 1차원, 2차원 제품은 없어. 예를 들어서 원이다. 원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이런 원통의 한 단면을 잘라서 이걸 원이라고 하는 거지, 제품 자체가 2차원 제품은 없어요. 전부 3차원이에요.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면, 이런 그 육면체에 이 부분을 그냥 측정해서 우리가 이걸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 제품 자체가 2D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 3D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3D 형체를 가지고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을 나누느냐? 이것은 우리가 측정해서 유의미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데이터만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에서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프로빙해서 측정한 경우고, 관계나 되그룹을 통해서 계산된 형체는 대부분이 이 3D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관계를 맺어서 구한 점이나 직선 이런 것들은 이제 3D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죠. 점을 측정했다. 그러면 이 점이
x, y, z 세 개의 좌표가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우리는 y하고 z는 관심사가 아니죠. 이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x라는 관심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유의미하게 본다. 그래서 실제는 3차원 데이터지만 1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직선을 측정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직선이 이 기준축에 의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하는 각도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축각이라고 표현했어요. 축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만약에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다음 시간에 10주차에 또 이 측정 결과 해석할 때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를 측정한다 하면은 축각이 하나만 나올 리가 없어요. 이쪽 축각도 나오지만 사실은 이쪽 축각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프로빙 하기 위해서 측정기 옮기다가 약간 아래 위 높이 차가 난 것 뿐이지 이쪽 각도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를 두지 않고 요 각도만 의미를 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측정했을 때 직선을 측정했는데 좌표가 나와요. 좌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Y축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이 Y축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점 지정을 한 거죠. 축각 하나하고 좌표 하나가 나왔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좌표가 Y만 나올 리가 없죠. X도 있고 Z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X와 Z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고 Y축을 좌표를 보는 거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의한 거하고 우리가 측정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하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평면 측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면에 좌표가 나오고 또 이 평면이 갖는 축각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 윗면 측정하면 Z분의 X, Z분의 Y 이런 축각 나오는 거 데이터에서 보셨죠? 이 축각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고 계신가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축각을, 이 좌표 하나와 이 축각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자유도를 구속한다. 그래서 평면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축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Z축이 X방향으로 30도 기울어졌다. Z축이 Y방향으로 마이너스 15도 기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축각은 다 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요. 원을 측정했을 때는 이제 좌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Y, Z 좌표 3개가 나오는데 Z는 이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그 위치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을 가지고 원점 지정할 때 Z는 사용하지 않죠. X, Y만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Z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단지 이 원통의 어느 부분을 측정해서 원을 만들었는지 이런 거를 추측할 때는 뭐 나름대로 필요한 데이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도 구속할 때는 이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네고요. 대신에 이제 원도
이렇게 좌표계에 평행한 이런 면에 가공된 원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는 면에 가공된 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원도 마찬가지로 축각을 가지고 있어요. 축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원의 축각이라기보다는 원의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근데 이 축각은 뭐냐 하면 이 원이 가공된 이 면, 평면, 이 평면의 축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 측정할 때 관계평면 지정이라는 메뉴를 사용해 봤었을 거예요. 그 관계평면 지정이라는 것은 2차원 형상이 좌표계하고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면에 가공됐을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9는 XYZ 좌표 3개. 이거는 3개가 다 의미가 있는 데이터죠. 그래서 9를 가지고 원점 일정할 때는 3개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경사진 면에 가공된 이 원은 좌표가 XY 3개 다 의미가 있는 좌표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맺어서 계산된 형체와 직접 프로빙해서 계산된 형체는 좀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 그걸 한번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원통. 원통도 마찬가지로 좌표. 얘도 Z축 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Z는 이제 자유도 구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축각 2개. 원뿔 마찬가지로 좌표, 축각 2개. 이 원뿔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원뿔은 자유도 구속할 수 있는 성분이 어떤 게 있다고 배웠죠? 축각이 2개. 그죠? 꼭지점의 좌표가 3개. 공차 해석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는데 꼭지점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요점이거든요. 요점인데 이게 그 측정에서는 꼭지점이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실제 제품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꼭지점은 여기서 계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측정에서는 실체가 존재하는 이 원뿔에 중심좌표 2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꼭지점을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점으로 이제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이제 측정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로 알고 계시고요. 축각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간점, 이런 점들은 공간점이다. 3D.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간직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해서 계산된 직선하고는 좀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타원. 여러분들이 아까 그 타원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내가 요즘 타원의 정의 또 타원을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요 그림을 부랴부랴 갖다 붙였는데 타원이라는 것은 이게 실이에요. 실. 이런 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실을 잡고 이 실이 팽팽하게 되는 상태에서 이 연필을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온다. 그러면 실이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에 왔다. 그럼 실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그러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그러면은 360도 어느 곳에 가든지 A 플러스 B의 길이는 동일하게 되는 상태에서 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타원이 나와요. 이런 타원. 타원이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요걸 초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쪽에 고정을 시켰잖아요. 요거를 중심으로 한 요런 원이 하나가 계산이 되고요. 또 요거를 중심으로 한 요런 원이 하나가 계산이 돼요. 실제로 요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여기 어딘가가 요 반지름되는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중심, 요 중심은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작도가 되다 보니까 얘가 뭐가 나오냐면 요 두 초점을 이용한 이런 직선이 계산이 돼요. 직선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평면 회전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은 우리가 2차원으로 취급을 하고요. 원과 마찬가지로 2차원으로 취급하고 대신에 직선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축각을 가지고 있고, 축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전 구속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평면 회전에 타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타원하고 슬롯도 마찬가지예요. 슬롯도 계산을 하면 이런 직선이 계산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선이 계산돼요. 직선이 계산된다는 것은 축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가지고 평면 회전에 사용할 수 있다. 즉 회전 운동을 구속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 타원, 슬롯, 이것은 전부 2차원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발표 시간에 슬롯을 가지고 공간 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2D 요소라는 거는 없다고 그랬죠. 없기 때문에 슬롯이다 하면은, 지금 요 사각 슬롯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슬롯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제품은 없고, 이런 제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 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요것을 2차원 슬롯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공간 정렬에 사용했다 라는 얘기는 이 전체 형상, 이 전체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측정에서는 슬롯이라고 구분을 하지 않고, 이 면과, 예를 들면 이 면을 측정해서 뭐 중면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뉴로메저에서는 슬롯을 2차원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공간 정렬에 사용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환체, 요거는 실제 여러분들 원환체는 측정 많이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이것은 그 파이프를 이렇게 구부려서 원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파이프를 구부려 가지고 원을 만드니까 파이프 중심을 연결하는 이런 지름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측정을 하면 그 다음에 파이프 자체의 지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축각은 뭐냐 하면 이 각각의 위치에서 예를 들면 네 군데서 각각 이 파이프의 지름을 측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파이프의 지름을 하나 측정하고 여기서도 이 파이프의 지름을 하나 측정하고 여기서도 파이프의 지름을 하나 측정하고 여러분 여기서도 파이프의 지름을 이렇게 측정했다 그러면 이 파이프 지름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중심점을 연결해서 요런 평면을 만들면 요게 3D 평면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평면에 이런 법선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것은 평면의 법선이나 원통의 축이나 원뿔의 축이나 같은 성격을 갖는 거예요. 즉 축각이 두 개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환체를 측정을 하면 축각이 두 개. 그 다음에 요 파이프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과 요 평면이 만나는 요 점이 있겠죠. 요 점의 좌표 세 개가 계산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한체를 측정하면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유도 구속, 그 다음에 측정 좌표계, 이 관계는 측정 좌표계 설정이라는 것은 자유도를 구속하는 과정이다. 자유도 구속은 병진운동 3개, 회전운동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체를 측정했을 때 측정 좌표계 설정하는 데는 자유도 구속과 관련된 항목만 사용이 된다. 그게 뭐냐면 좌표하고 축각이라는 거죠. 좌표는 병진운동, 축각은 회전운동 구속에 사용된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메즈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공간정렬이라는 것은 회전운동 구속하고 병진운동 구속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자유도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간정렬과 원점 지정을 구분을 해줘야 되고 평면회전도 마찬가지로 평면회전과 원점 지정을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공간정렬 평면회전은 원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한다. 그리고 옵션으로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놨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 항목, 형체, 공간정렬에서는 축각 2개, 좌표, 평면, 원통, 원뿔. 그 다음에 평면회전은 축 하나, 좌표, 직선, 타원, 슬롯. 그리고 공간정렬에서 사용했던 것들이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원점 지정은 모든 좌표, 모든 형체, 공간정렬, 평면회전 사용했던 모든 형체가 다 원점 지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환체 들어가겠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원환체.
그래서 자유도 구속, PCS 설정에 사용되는 모든 형체는 좌표, 그 다음에 축, 이건 축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따지면 요걸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혹시 이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가든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실까요? 다 이해하셨나요? 신정우 씨, 아까 그 슬롯 가지고 공간 회전 할 수 있다는 거, 요런 개념 차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축각하고 회전 운동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우리가 Z축을 측정하면, 자, 평면을, 이쪽 평면을 측정했어. 우리가 늘 하던 그 공간정하는 그 평면이에요. 그러면 축각이 뭐뭐가 나와요? 네? 아니, 뉴로메드에서 출력된 배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Z분의 X, Z분의 Y, 몇 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Z분의 X를 축각으로 표현을 하면 UVW 중에서 어떤 게 될까요? Z분의 X. 자, 요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Z고 이게 X잖아요.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러면 UVW 중에서 뭐에 해당이 돼요? V에 해당이 되겠죠? 요거는, 얘는 RY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Z축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그죠? X축으로 회전을 하니까 얘는 RY가 된다. 요거는 Z분의 Y는, 요거는 얘가 뭐냐면 Z, Y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R, X가 되는 거죠. 그렇겠죠?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투영각하고 요 UVW, RX, RY, RZ 요 회전운동 구속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 축각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유도 구속을, 회전운동을 구속하는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나중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영각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요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뉴로메드에서 공간정렬이라고 했는데 다른 회사 측정기에서는 공간정렬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뭐 면보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얼라인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표현은 각각 다 달라. 그렇지만
개념의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뉴로매저에서는 여기 이제 1차 데이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전운동 2개. 병진운동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원통으로 공간 정렬을 하면은 병진운동 2개를 구속하죠. 네. 그래서 적용 형체는 축각이 2개인 요소다 라는 거고요. 평면회전은 일반적으로 회전운동 1개 하고 병진운동은 구속이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원통으로 공간 정렬을 했다. 그럼 평면회전 할 때 병진운동 구속할 게 없죠. 네.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원점 지정은 말 그대로 좌표를 갖는 요소, 그러니까 모든 형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그 ASME Y14.5에 나온 예인데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평면하고 요 폭하고는 이게 특성상 같은 얘기예요. 단지 요 폭이라고 한 것은 두 면의 요 중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회전운동 2개, 병진운동 1개 이렇게 구속한다. 그 다음에 9인 경우에는 회전운동 없죠. 병진운동만 3개를 구속한다 이런 뜻이고요. 원통인 경우에는 회전운동 2개, 병진운동 2개. 원뿔인 경우에는 이 규격에서는 병진운동 2개, 그 다음에 회전운동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측정기에서는 이렇게 쓰는 데보다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2개만 구속하는 데가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회사 측정기 메뉴를 봐야 돼요. 그거는 각 회사마다 다르고 뉴로매저에서는 2개를 구속한다 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슬롯이라는 거 지금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건 슬롯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익스트루디드 쉐이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슬롯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3D 형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운동을 3개를 동시에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3개를 동시에 구속하느냐? 지금 이거 보면 저쪽 면과 이쪽 면에 중면이 있겠죠? 중면이 있으니까 그 중면에 의해서 회전운동이 2개가 구속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런 직선이 있었죠? 이 직선에 의해서 또 하나의 회전운동이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3개의 회전운동이 동시에 구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진운동은 이쪽하고 이쪽의 병진운동은 구속이 되는데 이쪽 Z방향의 병진운동 구속이 안 되다 보니까 회전운동 3개하고 병진운동 2개가 구속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래 위가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얘는 회전운동 3개하고 병진운동 3개가 동시에 구속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다. 그런데 실제 측정기에서는 실효성이 있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우리가 데이텀 우선순위 1차, 2차, 3차 데이텀이 있었죠. 1차 데이텀에서 구속한 것은
다른 데이텀에서 구속받지 않고 2차 데이텀은 1차 데이텀에서 구속받고 3차 데이텀은 1, 2차 데이텀에서 구속받고 이제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질문.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는 반드시 1차 데이텀인가? 요거는 공간정렬에 사용된 형체,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건 노죠. 두 번째 거는 노. 세 번째 거는 노. 왜? 네? 그렇죠. 이게 왜 노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공간정렬, 평면회전, 원점 지정 요렇게만 사용할 때는 얘가 예스예요. 근데 실제로 노인 이유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측정좌표계는 도면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통을 가지고 공간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원점 지정을 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얘는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 이거는 측정좌표에는 도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측정기에서는 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별로 소프트웨어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매뉴얼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예스가 맞아요. 왜냐하면 회전 운동을 먼저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을 구속하는 거예요. 자유도를 구속할 때.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도면에 맞춰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왜 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ABC, A, B, C. 그럼 A가 어디예요? A가 이면이죠, 이면. 그죠? 이면으로 공간 정리를 했어. B면이 어디 있어? B면 여기 있네. 평면을 했어. 그리고 C면 원점 지정했어. 그럼 좌표계가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이때는 평면, 직선, 점을 사용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1차 데이터면 F, B, C. 그럼 F가 뭐예요? 이때의 F는 원통이에요. 얘는 원통. 그죠? 만약에 F가 두 번째나 세 번째 F가 왔다.
이때는 만약에 두 번째에 왔다라고 한다면 얘는 원통으로 측정을 해서 1데이텀에서 구속하지 않은 평면의 회전운동 하나를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3차 데이텀에 F가 왔다. 그럼 이때는 추가하기 필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원으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F가 요 원통이에요. 요게 원통이에요, 원통. 요걸로 우리 뉴로메저로 치면 공간 정렬을 한 거예요. 자, 이걸로 공간 정렬을 하면 뭐뭐가 구속되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머릿속에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F로 공간 정렬을 하면 1데이텀을 설정을 하면 회전 운동이 두 개가 구속이 되고요. 그죠? 정진 운동이 두 개가 구속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어디냐면 이면이에요. 그죠? 그럼 이 면을 이용해서 여기 여러분들 직선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면 회전을 하겠죠? 이때는 원점 지정이 없죠. 평면 회전만 해야죠. 그 다음에 C는 어디예요? C는 여기서 보면 안 보이네? 어디 있나? 여기. 그죠? 여기가 되죠. 그럼 결국은 얘는 어떻게 되냐? C면이라는 게, 이 C라는 게 결국 여기에요. 그죠? 여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좌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되는 것은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좌표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공간 정렬에 사용됐던 그 형체가 반드시 1차 데이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ADB. A가 어디냐면 이 면이에요. 자, 이 면이죠. A, D. 요 원이에요. 네. B. 이렇게 되면 A 평면을 이용해서 공간 정렬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공간 정렬. D니 원이니까 원점 지정. B니까 평면 회전. 평면 회전인데 여기서 원점 지정은 NO.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뉴로회전으로 보면 공간 정렬,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공간 정렬, 원점 지정, 평면 회전 이런 순서로 측정 계획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좌표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ADB예요. ADB인데 만약에 ABD가 됐어. A, B, D. 여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공간 정렬, B를 이용해서 평면 회전, D를 이용해서 원점 지정을 하는데 전부를 다 할 겁니다. 다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만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는 원점이 여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B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원에서 Y축은 원점 지정을 하지 않고 X축만 원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되는 성분은 이거다. 이것을 통해서 공간정렬 평면에 대한 원점 지정이 반드시 순서대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왜냐? 도면에 그 주어진 좌표에 맞춰서 우리는 운영을 하는 거다, 소프트웨어를.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공간정렬에 사용되는 형체, 원통도 1데이텀에 사용되면 원통으로 측정을 하고 C데이텀에 사용되면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면도 1데이텀에 사용되면은 축각 2개, 좌표 하나를 가지고 공간정렬을 하지만 제3데이텀에 사용이 되면 그냥 좌표 하나로 원점 지정만 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자유도 구속, 특정 좌표계 설정, 그 다음에 도면에 규제된 데이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발표도 잘 해주셨고요. 또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하든가 아니면 카페에 올리면 답변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